네, 박영화 원장의 한의학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여드름입니다. 피부가 예뻐야 진짜 미인이라고 하죠. 네. 뾰루지 하나만 나도 굉장히 신경 쓰이고 네. 성가시고 피부가 좋지 않으면 기분도 우울해지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여드름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깨끗한 피부를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세요. 네, 또 굉장히 청소년기에 잠깐 하고 없어지는 거면 괜찮은데 그렇지 네. 않고 모든 연령대에 네, 여드름 맞습니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넓게 분포돼요. 요즘 또 성인 여드름이 있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졌죠. 예. 네. 오늘 이 여드름은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목소리 좀 크네요. 날씨 때문에 네. 하도 기분이 가라앉아서 네. 좀 크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예, 여드름 저도 지금 얼굴에 사실 화면은 잘 안 보이지만 평소보다 여기도 지금 가까이 보니까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도 배꼽 같은 피부시라. 고맙습니다. 네. 조그만 예. 뾰루지 하나에도 기분이 안 좋으시죠. 네. 예. 근데 여드름이 이렇게 좀 뭐 뺨, 이마 네. 이렇게 막 빨갛게 분포되면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짤 수도 없고 세수할 때도 싫고 예. 화장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요. 예. 그 뾰루지 하나가 이렇게 특히나 네. 얼굴은 다 피부가 좋으신데 한두 개 나오면 굉장히 신경 쓰이고 하루 종일 그것만 보시잖아요. 네. 근데 여드름이 나서 온 얼굴에 다 있으면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예. 근데 이제 여드름에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드름을 치료하는 가장 큰 첩경 중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절대 건드리지 말 것. 짬이 안 되는군요. 네. 예. 근데 건드리고 싶을 때가 언제냐면 여자분들이 그 조그만 얼굴도 다 안 들어가는 거울로 예. 여드름 하나만 계속 보는 거예요. 예. 건드리지 않으려면 보지 보지를 않는 말아야 것이 돼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께서 특히 여드름을 치료하러 오시면 네. 거울부터 당장에 치우라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그래서 지나가다가 거울을 예. 보면 저 짜고 싶고 그러다 보면 다시 건드리고 싶고 자꾸 건드리다 보니까 다시 이게 처음에 화이트헤드로 시작된 것이 점점 블랙헤드나 다음 네. 심상성 그 화농성 여드름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일단은 더 심해지고요. 절대 건드리지 말자. 이것을 먼저 강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네. 여드름을 뭐라고 부르나요? 한의학에서 여드름을 가리키는 이름을 폐풍분자라고 합니다. 분자라는 것은 그냥 네. 가시 그 뾰루지를 나타내는 그냥 용어고요. 용어고요. 폐풍이라는 것은 폐에 감기가 들었다는 거거든요. 폐풍이 들었다. 그래서 네. 그 한의학에서는 피부를 주관하는 장기가 오장육부 중에서 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폐에 어떤 병이 들었을 때 생기는데 폐에 어떤 병이 든 것 중에서 뾰루지가 난 것 그것을 폐풍분자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네. 물론 폐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폐 이상이 왔기 때문에 여드름이든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만 네. 그 이전에 폐에 열을 주는 장기들인 장이나 간, 위, 신장 뭐 이런 부분들이 열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폐가 방어선이 무너져서 네. 생기는 거라고 보고 폐의 방어선 중에서 지금 현대 피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 모낭이라고 그러죠. 모낭 네. 옆에 있는 면보 그 땅구멍 옆에 있는 피지선 분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모공이 피부 막혔다고 표면 그림 그러셨죠. 좀 보여주세요, 이피디님. 예, 피부 표면 그림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모낭이 모낭 있고, 네, 옆에 피지선이 있죠. 저 피지선. 오른쪽 왼쪽 구석에 오른쪽 왼쪽 구석 무슨 색깔인가요? 피지선? 검은색으로 피지선이라고 선으로 돼 있잖아요. 예. 저 부분의 피지선과 네. 옆에 있는 땀샘 뭐 이런 것들의 모공 부분에 네. 곽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예. 저 부분이 너무 딱딱해지거나 막히거나 혹은 열리면서 네. 주변에 있는 것들과 결합이 돼서 오염이 됐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여드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뾰족뾰족한 게 우리 뭐 얼굴이나 피부의 털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털이 있고 그 모근 쪽으로 가면 피지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저 피지선들에서 예. 모공이라는 구멍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들이 땀샘도 모공으로 나오고 피지선에 있는 피지도 네. 그 부분으로 흘러나오게 되는데 예. 저 부분들에서 바깥 부분과 저 부분이 막히거나 네. 아니면 바깥 부분으로 나왔을 때 공기와 접촉을 해가지고 오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더러워져서 네. 생기는 부분이고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게 볼록 솟아올라요. 그걸 네. 이제 화이트헤드라고 부르거나 네. 처음에 자잘하게만 올라오는 여드름들 있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이 오래돼 가지고 이제 무르익었을 때 네. 약간 그 빨갛게 되면서 속에 농이 찬 농이 것처럼 차는 거죠. 예. 그 상태가 조금씩. 치료하기도 제일 좋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상태가 되었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네. 그것을 많이 건드리거나 속에서 어떤 그 치료가 작용이라고 안 해야 되었을 될까요? 때, 뭐 이제 내장이 더 안 좋았을 때 독소가 올라온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그 주변도 파랗게 돼가지고 생겼을 때 네. 심상성이나 화농성으로 변질되면은 치료가 조금 골치 아파지죠. 아, 처음 그러니까 하얗게 약간 뾰루지처럼 볼록하게 네. 솟았을 때가 아니라 그 안이 농이 찼을 때가 더 치료가 쉬운가 보죠?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더 쉽고요. 네. 처음에 이제 시작됐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또 건드리기도 하고 시작되면서 약간 세상의 모든 일들이 조금 발전돼 나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드름도 살짝 발전돼 나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참으셔야 치료가 더 빠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처음에 화이트헤드처럼 조그맣게 나왔을 경우에는 수분 대사라든지 우리 네. 몸의 기운이라든지 기력이 떨어졌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수분 대사를 조금 더 도와주고 예. 그 다음에 기운만 조금 북돋아줘도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는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게 접근을 해서 내 단계를 조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분 말씀하셨는데요. 뭐 저를 예를 들자면 네. 저는 얼굴이 건조하면 좀 문제가 생기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의 여드름 피부는 지성 피부라고 보통 부르죠. 네. 얼굴에 유분기가 많은 사람들, 네, 맞습니다. 모공에 기름때가 끼어서 네, 이렇게 네.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네. 수분하고는 무슨 관계가 그, 있나요? 이 수분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건성인 사람도 수분 밸런스가 깨질 수는 있죠. 예. 그래서 그 피지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그 밸런스가 깨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수분이 많고 적은 사람의 차이는 아닙니다. 아. 건성 피부라고 해도 그 수분 밸런스라는 건 꼭 이 피부 가져야 겉에 하는? 있는 예. 수분의 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네. 속에서 한의학에서 양기라고 부르는 그 기운이 제대로 돌아가느냐를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육계 같은 계피 같은 약을 쓰게 되면 네. 아래에서 양기가 제대로 못 올라와서 생기는 증상들을 치료하는 약재거든요. 예. 그러면 양기를 따뜻하게 올려줘서 속에서부터 올려줘가지고 겉에 있는 피부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약재가 수분을 말린다든지 수분을 더 일으킨다든지 하는 그런 약재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수분 밸런스라는 것은 피부에 있는 수분의 양을 조절한다는 뜻이 아니라 수분 양은 누구나 다 건성인 사람은 조금 적게, 지성인 사람은 조금 많게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의 밸런스를 조절한다는 생각으로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피부가 좋지 않을 때 네. 바르는 것만으로 겉으로 치료해서는 안 되고 네, 맞습니다. 속을 이제 건강하게 만들어야 치료가 네, 네. 된다고 하고 네. 또 어떤 그 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네. 복용하는 약인 경우에는 피부를 건조하게 해가지고 네, 네, 피부 네.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특히 뭐 그 해열 진통제 같은 경우에 많은 네. 그 뭐랄까 열을 급하게 식히는 예, 약들, 예. 그 한약재에도 해열제 같은 종류의 약들이 있지만 네, 네. 양약 해열제는 조금 더 강하겠죠. 네. 급하게 열을 확 떨어뜨리는 약재들 같은 경우에 몸에 있는 수분 밸런스를 확 깨가지고 아주 건성적으로 조금 더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일시적으로는 좋게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밸런스를 확 깨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친 피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합감기약 먹고 나면 얼굴에 꼭 네. 뾰루지가 나더라고요.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얼굴에 여드름이 있으면 그러면 저 사람은 폐의 기운이 좀 좋지 않구나, 나는 폐의 기운이 좀 좋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폐에 나타난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폐가 원래 약한 체질의 분들이고요. 네. 저기 앉아 계신 PD님 같은 경우에는 위장에 열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했을 예. 때 결과적으로는 폐에 문제가 나타나지만 네. 폐가 안 좋거나 기운이 약해서 생겨서 폐에 문제가 드러나는 분도 있고 네. 위장에 열이 지나쳐서 폐에 문제가 드러나는 분이 있을 때는 네. 결과적으로는 폐지만 한방에서는 폐가 약한 사람들은 폐 쪽에 더 치우친 치료를 해가지고 폐를 강하게 만들고요. 네.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위장의 열을 조절하는 약을 써서 폐를 좋게 만드는 거죠. 네. 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동차에 보면 라디에이터라고 하죠. 열을 식혀주는 장치거든요. 네. 사람 맨 위에 덮개처럼 이렇게 덮어 있어서 열이 만약 올라오면 이 부채질을 해서 마치
부채질을 하는 것처럼 해서 열을 식혀주고요. 네네. 열이 너무 안 올라오면 다시 열을 끌어올려 가지고 사람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 몸에 체질적인 장기가 문제가 생겼는데 맨 마지막에 폐라는 이 덮개인 장기가 온도 조절을 잘 못해서 그것이 깨지게 되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그때 피지 분비가 깨졌을 때 하필이면 그때 피부에 드러나는 것이 체온 조절의 여드름입니다. 문제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원장님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폐의 기운이 약하다는 것은 그 원장님이 저를 자주 보시니까 네. 이렇게 아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PD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위가 약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PD님도 제가 자주 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들이 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나는 그런 폐가 약하고 어떤 경우에 나는 위가 약하다고 진단을 못하니까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 예. 진단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합적인 종합 예술이거든요. 네. 많은 환자분들께서 한의원에 오면 손만 이렇게 내미시고 진맥 짚어봐라. 그러니까. 그리고 나한테 모든 걸 맞춰봐라. 네네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네. 사실 그거는 점쟁이한테 하실 일이고요. 사람의 진단을 내리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용모뿐만이 아니라 예. 체형 기상이라고 한의학에서는 부릅니다. 체형에서 드러나는 거, 그 다음에 얼굴에서 드러나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생활 습관, 행동 패턴, 그 다음에 말하는 음성, 그 다음에 진맥은 물론이고 만져봤을 때의 어떤 상태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의 경향성이 오장육부 중에서 어느 곳에 더 치우쳐져 있고 강한 장기는 무엇이며 약한 장기는 무엇이며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열 순서대로 해서 이 사람의 체질을 먼저 가지고요. 이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지금 드러난 병이 어떤 병인가를 해가지고 예. 두 개를 연결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걸 다 설명하려면 이번 시간이 그건- 부족하겠군요. 저는 간단하게 그건 이제 한의학 뭐 완전 완벽한 강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는 얼굴은 좀 작으나 기골이 장대하고 뭐 내지는 우리 이 PD께서는 혈색은 좋으나 상체가 발달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군요. 네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원장님. 아무리 폼 클렌징으로 자주 씻어도 여드름 없어지지 않는데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보통 이제 여드름이 있으면 깨끗하게 씻어라 네. 하거든요. 얼굴을 이제 유분이 없게끔 좀 깨끗하게 씻어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참 경우는 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여드름일 때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강조드린 게 뭐죠? 건드리지 말 것. 그게 자극하지 말라는 네, 거죠.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심지어 저는 씻지도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어떤 광고 문구죠.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뭐 이런 광고 문구가 있는데 네. 사실 그것은 광고 멘트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특히나 클렌징을 더 팔기 위한 광고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지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화장을 했을 때. 근데 여드름 환자 같은 경우에 화장을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할지 내 여드름이 나는 것이 더 중요할지 선택을 하시되 네. 모공이 아까 모공 속에 있는 이 피지가 딱딱해져서 모공을 막아버리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오염이 일어나든지 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안을 했을 때 이 깨끗하게 만드는 부위는 모공 안쪽까지는 잘안 되죠. 거의 될 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공 바깥 부분은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데 모공 안쪽까지는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클렌징을 하실 때는 아주 가벼운 정도로만 하시고 그 전에 클렌징을 가볍게 해서 찝찝하지 않으려면 예를 들면 저도 방송 같은 걸 할 때 메이크업 하시죠. 메이크업 하잖아요. 하고 나서 안 지워지면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을 안 찝찝하게 만들려면 처음에 일상생활 하실 때는 방송처럼 두껍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기초 화장만 가볍게 하시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요. 네. 기초 화장을 가볍게 해야 덜 건드리겠죠. 그리고 지울 때에도 이중세안, 삼중세안 이런 건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클렌징을 거품을 많이 내세요. 많이 내셔가지고 거품을 풍부하게 낸 다음에 이 거품들을 얼굴에다가 붙여둡니다. 얹어두는군요. 예, 예. 얹어둬서 가만히 계세요. 그때 문지르지 마세요. 마시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힘이 제일 없거든요. 네. 이 손가락들을 이용해서 그냥 살살살 문지르는 정도로만 해서 그냥 놔둬서 없애버리면 좀 찝찝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나마 조금 덜 찝찝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이용하시고 닦아낼 때는 요즘 해면 아시죠? 네네네.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해면이 한 좋은 것들이 1,500원에서 2,000원이면 충분히 그 사거든요. 아주 부드러운 스펀지 같은 거 스펀지인데. 말씀하시는 거죠. 화장용. 예. 네네. 화장. 그런 것들 사가지고 예. 살살 걷어내듯이 닦아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물을 끼얹어 주시고요. 해면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또다시 이거 거품을 씌우기 위해서 굉장히 빡빡 씻게 됩니다. 문지르게 되니까 그것을 삼가 주시고 이런 식으로 세안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전 남아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답답하던데 깨끗하게 그래서 씻지 않으면. 참 네. 지금처럼 눈화장을 조금 하시거나 네. 립스틱을 립스틱을 하시거나 발랐거나. 할 때는 무버라든지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그 립스틱을 지우는 리무버들은 따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찝찝한 건 당연히 없애셔야지. 예. 좋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올리신 분은 여드름이 있으신 분 있는데 자주 네.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질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께는 너무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너무 자주 또 너무 강한 폼 클렌징 쓰지 마시고 네. 가볍게 세안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예. 되겠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게 낫겠네요. 폼 클렌징으로 자주 씻으면 오히려 여드름이 더 심해집니다. 예. 코를 후비면 뭐가 나오죠? 코피. 콧물. 나중에 코피에 나오지만 눈을 비비면 눈물 나오죠. 네. 모공은 비비면 비빌수록 어떤 구멍이든 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 내가 자극을 하게 되면 예. 가뜩이나 움츠려 가지고 언제 나가지 기다리고 있던 모공 아래에 있는 피지들을 더 예. 자극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옛날처럼 아주 옛날 50년대 이전의 세안제들에 비해서 지금 세안제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로만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자극만 줘가지고 어쨌든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하루 2번 세안이면 될까요? 하루 2번이면 충분하고 예. 만약에 그 화장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단순하게 스킨 로션만 바르는 정도에는 그냥 물 세안 정도만 하셔도 사실 됩니다.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을 때는 정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몸에 어디 나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겉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지난번에 잠깐 얘기해 주셨잖아요. 뭐 네. 이마에 나는 여드름, 뺨에 나는 여드름, 턱 및 목 쪽에 나는 여드름 별로 어떤 오장육부와의 관계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물론 네. 그것이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볼에 났다고 해서 위장에 열이 무조건 있어요. 여기에 났다고 해서 대장에 이거 100%는 아니지만 네. 그리고 1차적으로 여드름이라는 것은 약간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마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T존이라고 부르죠. 시작해서 U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향성이 있거나 네. 어떤 사람은 거꾸로 U존부터 시작해서 T존으로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거나 예. 어쨌든 조금 퍼져나가는 경향성은 있지만 한 곳에 이상하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그 부분에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그 반응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수지침으로 발전을 해서 그 손에서의 반응구를 나타내든지 하는 것처럼 네. 얼굴에서도 오장육부를 나타낸 각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 부위들에 유독 이상하게 많이 난다든지 반복적으로 난다든지 하면은 그 부분에 해당하는 장기를 한 번 더 살펴보라는 뜻으로 사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T존 같은 경우에 이 위쪽에서 나는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폐의 기운이 약한 경우에 조금 더 경향성이 높고요. 네. 그 다음에 볼 위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위장에 열이 있을 경우에 볼이 위장에 관련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코끝이나 이 인맥, 동맥 라인에 네. 생겼을 경우에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 그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전의 힘 이런 네. 부분이 조금 모자라거나 여자분들 특히 입술 주변이나 인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자궁 쪽에 건강 특히나 관계가 있다. 생리할 때 보면은 생리를 할 때 여드름이 난다 하시는 분들 특히 입술 주변에 막 턱 주변에 이렇게 예. 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관성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턱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들은 대장에 내 몸에 특히나 독소를 해독하는 가장 큰 창구 두 개가 대장과 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대장이 안 좋아서 독소가 해독이 안 되고 변비가 있을 때는 이 아래쪽으로 조금 까는 경향이 있고요. 예. 점점 올라왔을 경우에는 간 쪽 그 독소가 다시 간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간에서 해독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잘 안 됐을 때는 다시 올라가게 돼서 얼굴 전체를 덮어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경향성이 없이 여기저기 나는 경우나 내가 피곤해서 생기는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콩팥 신하고 연관되어 있는 여드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형을 어떻게 나누나요? 보통은 이제 네. 그 청춘의 심볼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기에 많이 나는 게 여드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 그 청소년기에는 호르몬 영향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나는 여드름이라 생각을 하시고 네. 특히 청소년기에 가뜩이나 사춘기 때 고민도 많고 내가 외모에도 이런데, 민감하고. 민감한 때에 그때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계속 가게 되거든요. 청소년기에 조금 덜 건드리고 특히나 네. 거울 빨리 치우시고 덜 네.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임신 전에 나는 경우나 임신 후에 나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많은 어떤 속설 중에 결혼이나 출산 후에
여드름이 줄어든다는 말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를 굉장히 잘하거나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그런 경향성도 요즘은 조금은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뭐 음식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상황이 옛날하고는 조금 틀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되고요. 등하고 이런- 가슴에 있는 등하고 가슴에 있는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얼굴과는 조금 틀린데요. 이런 쪽으로 열기를 어떻게 내가 뽑아내지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스트레스성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많은 경우에 상담을 하거나 많은 한의사분들과 토론을 할 때도 스트레스성이나 좀 예민하신 분들이 등과 가슴에 여드름이 좀 많은 경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은 T존 같은 경우에는 명포성이라고 해서 그냥 화이트헤드나 자잘한 여드름들이 좀 더 많고요. 이 경우에는 개수는 많지만 나중에 심각하게 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렇지만 U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턱 주변은 옷을 벗고 입을 때도 자극이 자꾸 많고요. 내가 턱을 괴거나 하는 이런 자극을 자꾸 받는 부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더 심해지는 여드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특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네, 관심 있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가 지금 제일 궁금하실 텐데 네.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치료일 종류별로 때 치료도 좀 다르겠죠? 가장 큰 것이 여드름이 났을 때 없애는 것과 예. 여드름이 나고 났을 때 내가 관리를 잘못하면 제일 중요한 게 흉터거든요. 아, 여드름 흉터 남죠. 예. 흉터는 나중에 어떠한 지구상에 지금 흉터를 없앨 수 있는 치료법 자체가 없습니다. 특히나 진피층을 침범했을 경우에 진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법이 없어요. 뭐 거의 없다고 예.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 지금 뭐 제가 모르는 또 루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조금은 나아지게 할 수는 있지만 일단 흉터를 만들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드름이 났을 경우에 여드름을 없애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오장육부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의 밸런스를 바로 맞추는 거. 대부분의 오장육부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열이 올라와서 폐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생기는 여드름이기 때문에 그 오장육부의 열 중에서 어떤 부분일까 내 체질에 맞는 것이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두 번째는 피부를 직접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공략을 해주면 여드름이 빨리 낫는데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것은 내 몸 속이겠죠. 그래서 몸 속에 있는 특히 그 부분에 독소를 배출해 나가는 해독요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정한 약을 먹어서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각 여드름에 맞는 당약 처방이 있고 그 사람의 체질에 맞는 열을 조절하는 처방들이 있습니다. 그런 처방들을 좀 잘 조절을 하고요. 뭐 약제를 미리 좀 할까요? 예. 약제들 중에서 보통 보면 이 여드름에 관련된 약제들이 노란색을 띠고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게 레티노이드 계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비타민 A나 이런 것들이 많은 그 약물이나 식품들이 약간 노란색을 띠는 경향이 네.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열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약 중에 치자 들어보셨죠? 치자. 예. 치자 네, 물들이는 네, 거. 네. 그게 열을 잘 떨어뜨리고요. 네. 황년, 황금, 황백이라고 부르는 다 황자가 황자자, 되고요. 누를 황자, 황금 말 그대로 황금처럼 네. 노란데 그런 약제들이 열을 잘 생강 떨어뜨리는 비슷한 아니에요? 그건 뭐죠? 그럼 강황인가? 예, 그 강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황금이나 이런 약제들은 예를 들면 황금, 황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심장과 위장의 열을 떨어뜨리고 황백 같은 경우는 신장, 콩팥에 있는 열을 떨어뜨리는 약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열이 어느 곳에 났다 할 때 그 부위에 따라서 약제를 조금씩 다르게 선택을 하겠죠. 음식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띠는 호박이나 살구 뭐 이런 음식들이 조금 그 여드름에 도움이 되고요. 약간 그 이뇨작용도 있으면 조금 더 네.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약제들이나 해독요법 약제들을 음용을 해가지고 탕약을 복용하거나 환약을 복용해서 내 몸에 있는 독소를 계속 빼나가고 네. 열을 조절하는 작용들을 하는 치료들을 우선시하고요. 네. 두 번째 특히나 그렇게 하다 보면 2-3달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한 보름에서 한 달 만에 빨리 안 빠짝빠짝해야 되기 없어지면 때문에 약효가 없다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피부를 같이 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압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짜는 거요. 근데 짜는 것을 내 손으로 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터가 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기관에 가셔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압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압출한 부위에다가 한약으로 약침을 주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약을 투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초침이나 요즘 개발된 무수한 그 피부 자체를 치료하는 약제들을 얼굴에다 도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폐기네요 말하자면.
핵 같은 약핵.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예. 사진 관련 사진이 네네네. 있는데 좀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여주세요. 침하고 약재 사진 같은 거 있던데요. 네. 이건가요? 이 같은 이 가루로 되어 있는데 네, 이 네, 네. 가루가 굉장히 미세하게 되어 있어서 네. 약초를 아주 미세하게 갈아서 마치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침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세 약초 침이라고 네, 그렇게 써 적혀 있는 것 있고요. 같은데요. 예. 미세약초침 외에도 요즘 여러 가지 제재로 발전된 제재들이 많습니다. 이런 약재들을 마치 팩처럼 얼굴에 도포를 해서 네. 속에 있는 진피층들을 밑에서부터 생성해서 올라오게 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네. 이분은 이제 앞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예, 턱에 자주 그래야 나는 것 같아요. 경우는 예. 어떤 경우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턱은 어떤 부위든 자꾸 자극을 주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예. 피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자극을 주게 되면 피지는 계속 솟아오르게 됩니다. 네. 근데 턱에 특히 턱 중앙 부위에 자주 나는 경우에는 생식기나 비뇨 생식기나 자궁미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경향성이 100% 예, 그건 아니고요. 아니지만 경향성이 주로, 있다고 제가 예, 말씀드린 예, 거고요. 그다음에 턱 같은 경우에 이 안쪽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라든지 그 독소 해독이 조금 안 되는 경우에 그렇다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계속 조금 더 나가서 요즘은 외영제를 한의학에서 아까 황금, 황연, 황백이나 치자 같은 것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조합을 해서 네. 외영제로 해가지고 얼굴에다 바르는 연고 같은 걸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광선요법 중에서 PDT나 그다음에 그 탄소광요법이라고 해서 적외선 부위를 내 얼굴에다가 직접 쬐거나 해가지고 광선을 얼굴에 쬐어서 겉에 있는 모낭충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죽이거나 살균하는 그런 그 예, 역할을 하거나 예. 비타민 D를 생성시켜서 속에서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법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이 생활습관 교정이죠. 제가 내복하는 약, 속에서 해독하는 거, 그 다음에 밖에서 치료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참 흉터 같은 경우에 NTS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이 피부에 바르더라도 들어가지 않는 0.3% 이내로 들어가요. 예. 그러면 내가 좋은 약물을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 바른다고 해도 그거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흡수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필링이라는 방법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럼 필링을 하게 되면 약간 그 자꾸 얼굴에다가 필링을 하게 되면 처음엔 좋은데 자꾸 하게 되는 경우에 조금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구멍을 뚫거든요. 그 침으로 뚫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침으로 순간적으로 뚫은 다음에 거기에다 약물을 도포하게 되면 스며들어가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MTS라는 방법이고 네. 한의학의 침에서 유래를 했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흉터 같은 경우에는 흉터 자체가 생긴 어떤 모양들이나 아이스픽 형태라고 해서 떼낸 경우에는 이렇게 찢어지는 흉터가 생기고요. 넓은 흉터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내가 가는 경우에 네. 그런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흉터 자체를 복원하는 침이라든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응용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피층이 손상된 흉터는 지금 어떠한 기술로도 100%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그냥 화장으로 커버될 정도까지는 약간 복원하는 할 수 있는 경향이 있고요. 예. 원장님, 예. 그 환자분 치료 전후 사진을 제가 네. 앞서 봤는데요. 그분은 어떻게 치료해서 네. 그 일단은 예, 좋아진 건지 해독 사진 먼저 좀 요법을- 보여주세요. 예, 네. 예. 우선 네. 예, 아주 처음에 심하셨죠. 눈 옆부터 해서 뺨, 이 네. 아래 턱까지 네, 네. 얼굴 전체가 그러셨는데 네. 얼마나 좋아지셨냐면 이렇게 네. 좋아지셨더라고요. 지금 물론 완전히 그 깨끗한 피부를 가지게 되신 건 아니지만 여드름 자체는 들어간 거죠, 다. 이분 같은 경우에 예. 성격도 굉장히 착하시고 예. 너무 미인이시잖아요. 근데 네. 이제 여드름이 저렇게 되셔서 네. 고민이 많으셨는데 얼마 동안 치료해서 대략 한 네. 3개월 정도 3개월 치료한 다음에 정도. 한 예. 번씩 이제 주기적으로 후 관리라고 후처치를 받으시는 분인데 네. 해독 치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MTS라든지 겉에 있는 치료들을 함께 병행한 경우입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사진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흉터 자체는 잘 안 없어지죠. 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여드름 자체는 없애는 것은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 충분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흉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남고 심지어 뭐 성인이 돼도 안 낫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흉터는 절대 남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고 내가 네. 계속 짜거나 계속 나도 모르게 보고 막 문지르고 이렇게 되면 흉터가 남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흉터나 뭐 붉은 기운이나 네. 자국 같은 거는요. 네. 저는 이제 경험하기로
그 건강이 좀 좋지 않을 때는요 흉터가 잘 안 없어지고요. 네, 맞습니다. 하다못해 모기에 물려도요 네네.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그 흉터가 오래 가고 네. 흉터가 좀 생겨도 순환이 잘 된다거나 제가 좀 건강한 네. 생활을 할 때는 흉터도 빨리 멍 같은 것도 빨리 네네. 없어지는 걸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속을 건강하게 하면 여드름 자국이나 흉터도 네. 좀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피부 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 몸의 컨디션이 얼마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네. 조절이 되고요. 제가 한의원에서 대부분 여드름 환자들께 드리는 처방이 미백탕이라고 해서 기본되는 베이스 처방이 있습니다. 네. 이 처방 같은 경우에도 속 자체를 제가 그냥 독소를 해독을 하고 그다음 좀 맑게 하는 약들만 구성을 해서 드리는데도 그 뭐 한두 달만 지나도 피부결이 굉장히 좋아지고 네. 피지 분비 자체가 조절이 되거든요. 그런 약재들이나 혈액순환하고도 예. 영향이 네, 있죠. 맞습니다. 예. 그 지금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네, 시간을 좀 생활습관. 할애하자고 하셨는데요. 5분만 그러면 하시죠. 이제 생활 습관 어떤 네네. 걸 먹어야 하고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습관은 나쁘고 좋은지 네. 그리고 표를 하나 또 좀 예, 어떻게 띄워주시겠습니까? 씻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 정리해 놓은 표가 있던데요. 네, 제가 예. 한의원에서 이제 환자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예, 숫자는 매일마다 체크하시라고 아. 한의원에 제출해 달라고 드리는 거고요. 보름간 체크할 수 있는 네네. 예, 표군요. 네, 맨 처음에 보면은 자극을 최소화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네. 그래서 이중세안은 저는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것만 가지고 여드름이 낫지는 않고요. 자극을 최소화했을 때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지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중세안이라는 것은 클렌징 크림 한 다음에 폼 클렌징으로 다시 씻는 거를 말씀하시는 많은 여성분들이 거죠? 실제로 클렌징 그렇게 해야 하는 되는 걸 줄 알고 있거든요. 여쭤보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클렌징 크림, 근데 그다음에 얼굴이- 오일 타입, 폼 피부가 클렌징 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고 저렇게 해야 청결감을 느낀다면 괜찮지만 네. 여드름이 나서 고민인 분들은 저렇게 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예. 피부결이 처지는 것도 싫으시죠? 네. 처지지 않게 하는 가장 큰 생활 습관 중에 하나도 역시 자극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아, 너무 자주 그건 씻는 게 다음에 좋지 않다. 두 리프팅 번째. 시간에 예. 한번 더 알아보죠. 예. 자외선을 피하셔야 됩니다. 아. 적외선은 좋지만 자외선 같은 게 피부에 적이잖아요. 예. 자외선은 뭐 여드름뿐만이 아니라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 피부 자체에는 자외선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자외선 차단제는 어떤가요? 저는 자외선 그거 바르면 차단제는 꼭 반드시 트러블이 바르시긴 하셔야 네. 되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를 경우에 문제가 더 많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도 유분기가 좀 적은 걸로 하셔가지고 피지 분비량을 조절하는데 조금 같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다음 좀 띄워주시겠어요? 부분은요? 예. 네, 술, 담배를 금하는 것은 혈액순환 때문이죠. 네. 술은 뭐 한두 잔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계속 말씀은 드리지만 그러나 2잔 이하로 드시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네. 금하고요. 네. 술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 홍조가 위로 올라오고 열이 그러니까 조절이 열이 나잖아요. 올라오기 때문에 알코올 때문에 금하고요. 담배는 혈액순환을 굉장히 방해하는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예. 화장은 가볍게 해야 화장을 한다. 가볍게 하게 되면 당연히 세안도 덜 하게 되고 화장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특히 청소년기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네. 화장을 일부러 가리기 위해서 파운데이션을 막 짙게 바르는 청소년들도 제가 많이 보거든요. 네,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더 안 낫게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화장은 어쨌든 최소한으로 가볍게 하시고 네. 지금 고등학교 시기에 아니면 20대 초반에 빨리 없애야지 30대까지 안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화장을 좀 가볍게 하시고요. 예. 음식에 관한 영향은 사실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때문에 우리 몸의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여드름이 더 많이 난다는 보고는 무수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에 채식 위주로 유기농 뭐 그런 것들 좀 따지셔가지고 당연히 조금 식사를 하시고요. 네. 스트레스도 역시 열 때문이죠. 네. 열 받으면 여드름 더 나고요.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에 난다고 하는데 네. 그런 사람들 있죠. 못 들어보셨습니까? 아유. 예, 뭐 코에 나거나 뭐 특정 부위에 내가 난다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유독 많이 문지르는 부위가 있습니다. 아. 네, 그것 때문에 더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간이나 네. 코 자꾸 거기를 그렇죠. 문지르거나 예. 찡그리거나 그렇군요. 하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여드름은 절대 혼자로 짜지 마십시오. 네. 혼자 짜시게 되면 흉터가 나게 되거나 네.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전문기관에 가셔거나 의료기관에 가셔가지고 짜시는 것이 훨씬 더 나중에 유리합니다. 네. 안면에 홍조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은 삼가십시오. 특히 뜨거운 곳에서 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잘 안 나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사우나를 많이 간다든지 9번에 적혀 있죠. 간다든지. 사우나를 해서 땀을 뻘뻘 흘린다든지 특히 수영이 조금은 여드름일 때 안 좋은데요. 네. 수영 같은 경우에 저만 해도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얼굴이 자꾸 훔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드름일 때 삼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사우나라든지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자꾸만 땀이 흐르게 되는 경우에 땀을 자꾸만 내가 문지르게 되기 때문에 네. 얼굴에 자극을 자꾸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은 아까 우리 이야기할 때 컨디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컨디션이 좋으면 좋을수록 여드름을 회복하는 것도 훨씬 더 나아지고 피지 분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피지 분비도 훨씬 더 조절이 잘 되는 걸 느끼실 거니까. 아, 네, 생각했던 그렇습니다. 것과 좀 다른 게 운동이네요. 네. 운동 열심히 하고 땀을 빼고 샤워하면 노폐물이 빠져나갈 것 같은데 열이 오를 정도의 운동을 네. 안 하는 게 좋다는 대부분의 것하고. 피부 질환에서는 사실 네.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네. 스트레칭이라든지 약간의 근력 운동은 필요하지만 더운 곳에서 열기가 가득한 곳에서 요즘 뭐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뭐 핫한 뭐 그런 네. 저기 운동들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도움이 안 여드름 되고 피부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다음에 예. 내가 그 여드름인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격하게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헤어밴드를 헤어 위쪽으로 이렇게 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머리카락이 헤어밴드를- 닿지 않게요. 네, 헤어밴드를 이쪽에 닿게 해야 되게 되면 예. 밴드의 자극 때문에 이마에 또 많이 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머리 위쪽으로 하게 되면 머리카락의 자극도 줄고 내가 땀도- 땀이 났을 때 여기서 흡수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 오르는 것도 좋지 않고 얼굴에서 땀이 나는 것도 좋지 네, 않다는 그리고 말씀이시네요. 근력 운동한다고 용을 막 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얼굴에 열이 확 오르게 되면 그런 것들도 여드름에 좋지는 않습니다. 화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지 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 그런 여성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군요. 예, 좋기는 메이크업 더 제품은 좋습니다. 기초 네, 그러니까 네. 뭐 스킨 로션 정도만 바르고 네. 메이크업 제품은 하지 않는 것이 예, 예, 더 맞습니다. 좋다. 네. 예. 근데 청소년기에는 여드름 하나도 나지 않다가 성인이 네. 되면서 나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경우에 아까 인스턴트 강호식품을 말씀드렸는데 네. 내 몸의 장벽의 에너지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보면 면역계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호르몬 분비량의 조절 때문에 당연히 나는 여드름이라면 청소년기가 지나서 성인이 돼서 여드름은 어떻게 보면 뭐 성인 아토피 뭐 이런 것처럼 성인 여드름들은 면역계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드름이라고 보시고 치료에 빨리 임하셔야 될 겁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청소년기에도 너무 심하게 나면 치료해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몇 가지는 뭐 나이가 들면 괜찮겠거니 네네. 해도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러면 청소년기의 치료와 성인의 치료가 다르겠네요. 호르몬 치료 같은 거 합니까? 호르몬 치료는 아니지만 네. 청소년기에도 심한 경우에는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경우에는 몇 개가 나다가 없어지다가 응. 이런 경우에는 그냥 치료를 안 하고 놔두셔도 되고요. 네. 이것이 번져가지고 막 이렇게 보기 흉할 정도로까지 번지는 경우에 학생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청소년기의 외모에도 자꾸 관심을 가지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면 훨씬 더 빠르고요. 이때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긴 하지만 호르몬을 직접 주입하는 치료는 한의학에서는 하진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 밸런스가 그 당시에 청소년기의 오장육부의 밸런스가 자기 체질에 따라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 오장육부의 에너지 균형만 맞춰줘도 이 여드름들이 훨씬 더 빨리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여도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때 네. 치료를 하는 것이 이후에 계속해서 건강한 피부를 네. 유지하게 하는데 좋은 방법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박영환 원장님 모시고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피부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